인테리어 교육은 홍쌤. 자, 9번은 다음은 금속공사에서 사용되는 철물의 설명이다. 알맞은 용어를 넣어라 라고 돼 있어요. 이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처음 나오는 스터드 요거 나왔을 건데 경량철골 건식공법에서 세로대로 쓰이는 철물이에요. 경량철골 이렇게 이제 가볍게 요즘에 빠르게 시공 많이 하죠. 그래서 경량철골 세로로 가는 이거를 스터드라고 해요. 그리고 아래 위로 잡아주는 거를 런너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죠. 런너라고 하는데 내년 시험이 요 문제가 나와요. 요 문제가. 그래서 도면 자체도 지금은 구조 단면을 잘랐거든요. 맞죠? 그래서 3회차 친구들이 얼마나 이번에 합격을 해야 되냐면 구조 단면도를 잘랐으니까 저희는 요렇게 보일 거예요. 뭐 철근 콘크리트에 보 내려오고 뭐 조적일 수도 있고 조적 내려왔다가 요렇게 창문이 있거나 밑에 이제 콘크리트 슬라브에다가 그다음에 CH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반자틀 그릴 때 여기가 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경량철골 천장틀 MW 바나 그런 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목재 구조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쓸 때도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 구조를 그 벽 구조 전체 구조로 자르기 때문에 편한데 내년 시험 문제는 상세 단면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르는 위치 없습니다. 잘라지는 위치 없고 여기 있는 런너나 아니면은 지금 스터드처럼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셔야 돼요. 상세하게. 상세 단면으로 바뀌었고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올라와 있는 지금 샘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닥도 일반 콘크리트나 아니면은 모르타르 깐 지금 타일 같은 게 아니라 프리 액세스 플로어라고 해서 전산실 및 통신실 바닥에 통신 케이블 같은 거를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든 조립형 바닥 구조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구조를 일정하게 올리는 거 이게 내년 시험으로 나와요. 그래서 좀 상대 단면도기 때문에 지금 내년 시험에는 답안지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평면도랑 천장도랑 입면도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만 상세 단면도가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려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무조건 3회차 친구들은 무조건 '내가 합격하겠다.' 생각하고 시공심으로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량철골 건식공법 이거 내년 시험 문제 스터드 나와요. 그래서 요거 들어갈 거고요. 단자뜰 기타 구조물을 달아 매고자 할 때 볼트 또는 자, 10번. 다음 설명이 뜻하는 용어를 쓰시오 돼 있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 공정표 쪽으로 한번 넘어왔습니다. 공정표에서도 공정표를 작성하라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짝짓기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작업의 여유 시간은 공사 기간에 전혀 지장을 안 주는 선의 여유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플로트라고 얘기하고요.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 시간, 결합점과 결합점 사이에 가지는 여유 시간을 슬랙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작업과 작업, 그리고 더미와 더미를 연결하는 결합점 또는 게시와 완료점, 이걸 저희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 표기가, 기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작업의 상호관계를 연결시키는데 요렇게 사용되는 점이나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미를 요렇게 하는 거겠죠? 얘들은 job 또는 activity라고 해요. 요 정도는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건데 저는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이제 요거가 나왔을 때 플로트를 쓰시오, 서술하시오, 슬랙 서술해라, 이벤트 서술해라, 잡을 서술해라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짝짓기 문제가 훨씬 더 학생들이 할 때는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런 짝짓기 문제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해 주세요. 많이 버리거든요, 공정표 문제에서. 제가 매번 얘기해요. 공정표가 짜는 게 나올 수 있지 "공정표를 짜라." 뭐 "이거를 만들어라." 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공정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짝짓기 하거나 서술하라는 최대한 풀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자, 그럼 11 번으로 넘어가서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적산 문제입니다.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수량, 즉 공사량을 산출하는 거잖아요. 맞죠? 계산해 놓는 거니까 공사에 필요한 공사량을 산출하는 걸 적산이라고 해요. 산출하는 기술 활동이고 전적은 공사량이 나오면 거기에 단가를 곱해야 총 공사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사량의 단가를 곱해서 총 공사비가 나온다. 당연히 공사량, 총 면적에 대한 공사량이 있어야 거기에 뭐 목재는 뭐 여기에 1 제곱당 뭐 몇 단이 들어가고 이거는 총 금액이 뭐 33,000 원이다. 그러면 이게 총 공사량이 있어야 뭐뭐뭐뭐가 들어가는지 알겠죠? 그래서 단가들을 다 곱하면 공사량,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보는, 그러니까 전적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사이드 문제였다. 거의 앞쪽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지금 12번 뉴 문제 나왔습니다. 뉴 문제. 다음 그림에 알맞은 명칭을 A에서 Z까지 넣으시오 돼 있었어요.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음 전산 응용했던 친구들이라면 좀 쉽게 갔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보고 난다고 정말 애썼거든요. 학생들한테 거의 제 한숨 좀 나왔죠. 거의 뭐 애들이 우리 애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이게 ABCD는 이렇게 나왔고 EF는 뭐였고 그다음에 G 뭐 이렇게 해서 쌤 뭐 HIJ 쌤 이래 나왔어 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애들한테 복원을 하는데 거의 2 시간 동안 애들이 "아 이거예요. 저거예요." 전체 카톡방에서 정말 애들이 많이 도와줬던 거. 그래서 뭐 어렵게 어떻게 섞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A는 욕실이랑 거실이 있는데 요 E랑 F 보이시면요. E랑 F 보이시죠? E랑 F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걸레바지랑 측면 완충제 고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요가 마루 사람이 요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바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욕실, 여기 방수층 들어가는 욕실부터 보시면 여기가 A, B, C, D였습니다. 자, 요즘에 전산 응용 문제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 회차, 작년 회차에서도 그랬고. 자, A는 당연히 타일 바닥입니다. 타일이겠죠, 타일. 줄눈이고, 이 사이가 줄눈이겠고요. B는 압착 본드. 그냥 타일은 본드로 압착 본드로 하니까. 그리고 압착 본드 전에 모르타르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액체 방수를 바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욕실 벽은 전부 다 조적으로 쌓아요, 조적으로. 조적으로 쌓고 방수층 만들고 모르타르로 평탄화 작업 약간 굽해 주고 그다음에 압착 본드 써서 타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는 맞다. 그리고 지금 5 번, 여기에서 5 번. 그러면 E부터 갈게요, E. E랑 F는 방금 얘기했듯이 걸레바지. 우리 옆에 완충제랑 그다음에 재료와 재료를 바닥 마감과 벽 마감을 분리하는 지금 걸레바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 번, 10 번 EF는 했고요. G 같은 경우엔 당연히 뭐겠어요? 얘는 강화 마루겠죠. 마루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H가 여기가 H겠죠? H가 이제 기포 콘크리트. 공기층이 살짝 들어가 줘야지 얘네들이 좀 더 가볍게 단열 효과가 있고요. I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습기가 차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P필름 2장 들어갔고 J는 6 번 맨 마지막이에요. 6번 같은 경우엔 에틸렌 단열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거예요.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맞추는 걸 맞췄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도 6 점짜리가 아니라 4 점짜리여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번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뉴 문제가 2 개에서 3 개는 요즘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 점을 만점 받는 경우가 쪼끔 드물어요. 저희가 최대 만점을 못 받으시고 요 38 점까지는 딱 가시거든요. 요런 분들은 계셨는데 뉴 문제가 한 번씩 딱 섞여 나오면 그거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점수대들이 분포가 될 거고 이게 메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이드로 빠진 문제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번에. 메인 문제보다는 사이드 문제. 그러니까 뭐 정다듬, 도드락다듬 이건 쉽죠? 그리고 인서트는 좀 괜찮았을 거고 복층 요리도 매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워라 그러고 로이 요리 나오는 것보다 복층 요리 나오면 더 쉽죠. 그리고 표준형 벽돌 거의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정미량을 구하라고 하지 정미량 모르타르 아니면은 뭐 "할중률 고려해라. 소요량 구해라." 하는데 갑자기 얘가 약간 그래도 사이드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매번 나왔던 문제들이 아니라 갑자기 "면적 구해라."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런 것들은 뉴 문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3번 문제가 딱 그냥 정확한 메인 문제. 그리고 얘네들은 알면 쉬운데 모르면은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겨갈 수 있었던 타일 문제. 그리고 얘네들 지금 품질 관리 쪽은 안 보면 아예 적지를 못하고요. 특히 재료, 뭐 시공, 그다음에 계획상 이건 아예 애들이요 그냥 제껴요. 안 해요. 안 외우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은 사이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 문제도 있었고요. 자 우선은 '이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를 토대로 3 회차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회차 기사 시공 실무 문제는 제가 한번 올려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저희 학원 그 노출되어 있는 오픈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에 있는 홍쌤 디자인 학원의 홍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